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실개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한 마감하긴 했지만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초에 올랐던 업종 중심으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요. 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에 따라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주는 급등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카카오의 피코마가 일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웹툰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웹툰 관련주 안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가져오셨던 히든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장중 9%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고를 수 있는 비결, 바로 토르 기법인데요. 나도 토르 기법 사용해서 우리 전문가님처럼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님과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스페릭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22% 넘게 강세 보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 회사인 에코바이오입니다. 28% 가까이 오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1월 7일에 언급해 주신 솔트룩스입니다. 28.67%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어서는 BCNC, 매수가 29,900원 기준 29%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광전자인데요. 최고가 기준 52%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중국에서 또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화전자, 삼화전기 등 일부 종목들 급등세 보였는데요. 또 이와 함께 오른 섹터가 바로 웹툰 관련주입니다. 네. 카카오의 피코마가 일본 앱 시장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웹툰 관련주 강세 속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장중 9%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포함해서 웹툰 관련주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웹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OTT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현상들을 봤었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OTT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으로 발전되고 있는지를 보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웹툰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어떻게 보면 좀 비교 대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시장이 127조 원 규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웹툰 쪽도 2026년까지 기대치는 10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시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웹툰이 OTT로 넘어가면서 발생되는 그 수익 구조가 여러분들 눈에 포착이 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 중에
물론 어제는 키다리 스튜디오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관련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토르기법이 포착된 종목들 중에 주가의 위치가 괜찮은 종목들이 꽤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똑같이 수익으로 만들고 싶으시다, 수익으로 만들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를 받아 가시는 게 좋으실 것이고, 한 가지 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논외로 두고요. 코스피 시장이 2,502.37포인트를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랫단이 될 수도 있고요. 윗단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2,458.17포인트에서 2,502.37포인트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2,502.37포인트를 빠르게 넘겨서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과 정치 테마주, 그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등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는 테마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오전에 급하게 올렸다가 오후에 모든 상승을 반납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의 계좌는 파란불이 다 켜져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 과연 재무제표상으로는 괜찮은 위치에 있는지 혹은 위험하진 않는지에 대한 분석, 문자보다는 전화가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지금부터 전화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 계좌 속 종목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물려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 혹은 매도 타이밍 못 잡아서 고민이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 모두 해결해 나가시고요. 실시간 지금 바로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위에 오색선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 받아가셔서요. 내 HTS에 한번 표시해보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네, 이렌시스고요.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로봇용 감속기를 공급한다고 알려지면서 강세 보였죠.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6,500원이라면 네, 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게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렌시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를 봤을 때 딱 그 걸려지는 가격 구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 보시면 오늘까지 상장된 지 1,635거래일째인데 어느 구간인지를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이죠. 여기가 아마 지지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제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거에 이미 진입해서 물려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부터 이렌시스를 바라볼 때 지금 최근 AI와 관련된 동향들이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재료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으십니까?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AI 관련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왔지만 온디바이스 쪽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칩스 인미디어와 텔레칩스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음봉 형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온칩스 계약건으로 인한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다 보니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렌시스 또한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화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날을 기산점으로 잡아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이 종목은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더 기다려보실 것이냐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5,640원입니다. 5,64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5,64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종가가 나온 날,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 다음 날도 5,640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이렌시스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AI 테마에서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렌시스는 수급이 달라붙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4%나 이탈돼 내려오고 있다는 건 내일 또 한 번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합계가 58만 주 많이 나왔죠. 기간은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봤을 때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 변동에 대한 이슈 말고는 이렌시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재로 보여지는 모멘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그냥 건전한 음봉 형태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락을 만드는 것인지는 5,64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부터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얼마입니까? 5,640원은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내일 종가 기준으로 5,64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충분히 기다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고점 놀이를 하고 있지만 이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점 돌파했고요. 물론 윗꼬리가 길게 나오긴 했지만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크게 붙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내려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크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면 주가가 조금씩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을 것이다. 왜? 본전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와 더불어 아직까지 세력들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AI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렌시스의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절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손절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렌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가격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님과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핑거스토리고요. 매수가는 3,270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3,810원대 마감했습니다. 네, 꽤나 많이 올라서 수익권이신데 매도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잘 매수하셨습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였지만 돌이켜보면 웹툰 관련주가 언제부터 나 혼자만 레벨업부터가 아니었죠. 과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핑거스토리는 가장 중요한 중점은 이겁니다. 저점을 찍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3개월은 최소한 지나줘야 한다는 것과 한 가지 더.
지금 수익권이라 다행이시지만 이 종목의 매수 관점은 4,415원을 이번에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눌릴 때 잡을 수 있는 가격이 3,300원 아래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매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4,400원을 넘어갈 때 내가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할 것이냐 혹은 절반 정도만 익절해서 수익을 만들고 수익이 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얼마에서 3,300원 아래에서 다시 진입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웹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모멘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모멘텀의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 4,415원을 넘겨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니까 4,4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 절반 매도를 하시고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를 이탈하면 4,400원을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 전량 익절하신 이후에 어디에서 다시 진입한다? 똑같죠? 3,270원까지 내려온다면 진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왜? 만약에 4,400원에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3,270원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신 건가요? 꽤 많은 수익을 보셨죠. 그런데 그 수익을 30% 정도 수익을 보신 만큼 주가가 내려가도 버틸 수 있는 리스크 헤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 난 이미 핑거 스토리로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400원을 넘어갔을 때 혹여나 넘어가자마자 이탈된다 하더라도 4,40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그 자리가 마지막 익절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핑거 스토리는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다시 3,3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천천히 내려오게 된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은 바닥 구간에서 큰 수급이 불러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진입해서 그 다음엔 더 높은 산을 4,400원이 아니라 4,415원을 이번에 넘어갔을 때 나왔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꼭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핑거 스토리 잘 매도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시다가 혹시나 궁금한 점 생기신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랗게 멍든 내 계좌, 빨갛게 물들여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하이딥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60원에 10%입니다. 네, 1,760원에 10%요. 네네. 하이딥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5% 넘게 올랐는데 네네. 아직은 손실 구간이셔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하이딥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매수하셨던 이유랑 언제쯤 사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한번 사갖고 수익 내고 네. 나왔다가 2,600원인가 팔고 나와서 네. 1,760원에 또 들어가서 물리가 있었거든요.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 전에 들어가서 좀 물리가 있었는데 네. 어저께 또 팍 치다가 중간에는 또 확 밀어버리고. 밀어버려가지고 또 올라가다가 못 밀어버리네요. 올라가서 네네, 좀 짜증나셨죠? 네네. 자, 첫 번째로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매출액은 그래도 괜찮은데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예요. 네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를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이 점점 좋아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AI 관련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이딥을 볼 때는 기업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 수급 동향을 보셔야죠. 자, 네네. 지금 보시면 1월 19일 날 외국인 합계가 25만 주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런데 어제는 4천 주밖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또 19만 주가 들어왔죠.
네네. 그러면 하이딥이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시간에 달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볼 때는 그 자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말이 무엇이 되느냐? 아직까지 기관의 투자는 없어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종목 이번에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지 1760원은 걱정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900원 정도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여기까지, 여기 저항이 되는 2050원까지 보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괜찮으실까요? 네, 지난번에 네. 제가 2690원에 매도를 한번 하고 나왔어요. 와, 너무 잘 파셨는데요. 그래갖고 내려왔다고 샀는데 네. 들어가서 또 물리가 있었어요. 몇 달 또 물리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어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때 2690원에 매도하신 거는 있었어요. 2690원에 매도하신 거는 네. 고점이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안 올 거예요. 네. 2690원 절대 안 올 거예요. 왜? 네. 첫 번째,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네네. 얼만큼까지 낮아질지 몰라요. 네네. 저점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자리를 이탈했죠. 네네. 요때 네.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점이 낮아진 만큼 고점의 문턱도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얼마에 매도할까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은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 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바뀌죠? 호가 단위가 바뀌죠? 네네. 1원씩 움직이던 게 5원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10호가만 올라가도 2,000원에서 2,05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만큼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000원 되는 순간 야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생각하시고 하이딥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더 올라가는 거는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거기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량. 분할 매도가 아니고 전량 매도하세요. 오늘 또 제가 네. 1950원에 걸어놨거든요. 1950원 너무 좋다. 네. 네. 그래가지고 걸어놨는데 그거지 안 가고 1795인가 이래 갖다 내려왔기래. 아우 매매를 그래도 좀 잘 하시네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자리를 정확히 보신 거예요. 왜? 2,000원은 부담스럽거든요. 라운드 피겨니까. 갔다가 네. 찍자마자 내려가면 1950원 그냥 깰 테니까 맞죠? 네네. 매도 자리 너무 좋으세요. 그렇게 매도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꼭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도 보유하게 되시면 전화 상담 또 주세요. 그럼 내일 또 그래 걸어놓을까요? 아유 걸어 놓으셔야죠. 언제 갑자기 올라갔다 또 윗골이 달지 모르는데 아침에 그냥 걸어 놓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이딥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입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하루 만에 9%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토르 기법인데요. 나도 토르 기법으로 종목 한번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만 있다면요. 토르 기법으로 올라가는 종목 잡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크리스탈 신소재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58원 20%. 1,458원에 20%요. 네,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강부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핀 전극 소재를 개발하면서 최근 관심을 모았죠. 하지만 아직은 손실 구간이셔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1,500원, 1,500 얼마에 샀는데 네, 추가 저가 매수 더 매수해갖고 하셨을까요? 떨어뜨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 추후 대응 전략 얼른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크리스탈 신소재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가격이 좀 싸고 네. 예전에 한번 해가지고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네.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계 기업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로 인해서 주가를 변동시키는 그 움직임이 국내 주식들보다 더 현란하고 화려하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을 괴롭힌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크리스탈 신소재를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20%를 지금 원래 10% 했었는데 추가 네. 매수해가지고 지금 20% 됐어요. 20% 가지고 계신 상태로 얼마나 네.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으세요? 본전 찾을 때까지 해야죠. 본전 찾을 때까지 아우 그 정도는 무조건 가죠. 저는 이 종목 2,000원까지 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래 걸릴까요? 기간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내려오면서 저항까지 받으면서 지지선을 밟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을 얼마나 길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바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총 1964거래일째인데 매수하신 평균 단가 구간이 어떤가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바닥 떨어졌어요. 구간에 조금만 네. 버티면 올라가는 자리들이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바닥을 디디고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어디까지 보는 게 이상적이다? 2,000원까지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2,000원까지만 보시자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자리 아래로 더 내려왔을 때 저는 1,000원짜리 종목만 매매를 하는데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동전주로 바꿔서 매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1%씩 진입하시는 건 좋아요. 왜? 예. 빠르게는 못 올라가도 이 종목의 적정 주가, 평균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지금 1,400원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높이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서 언제든지 내 평균 단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비중을 높이시는 거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거 중국계 기업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순간 위험해지거든요. 하지만 크리스탈 신소재는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핀에 대한 신소재의 얘기는 이미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소주에도 그래핀 뭐 소재를 사용을 한다, 뭐 소주 병에다가 붙인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뭐 한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핀은 시장에서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는 누가 중국에 있는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우리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면서 익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올라가면 이거 뭐야 왜 올라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2,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주가는 잘 잡으셨으니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 너무 잘 잡으셨으니까요. 시간을 좀 가지고 입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주지 못하다 보니 피로도가 조금은 높은 시장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종목 골라서 수익 만들어보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전문가님 믿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행복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안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전략도 세워가시고요. 종목 선별 방법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요, 미래산업입니다. 매수가는 3,449원이고요. 비중은 80% 담으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손실 구간이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얼른 연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래산업입니다. 네. 비중이 좀 많습니다. 80%인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유보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인즉 미래산업은 아직까지 저가를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영업이익도 흑자이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미래산업은 지금부터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 본전후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중 너무 많으세요.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당분간 한 달, 두 달 동안도 더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의 근심이 더 크시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투자한 기간이 있는데 손실은 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전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실 보지 마시라고. 왜? 미래산업에 여기에서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멘텀인데 아직은 시장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산업은 3,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시고 비중은 너무 많으세요.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이 종목을 탈출하거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셔야 되는데 미래산업 매수가는 너무 좋으세요. 평균 단가 낮춰놓으신 것도 너무 좋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20%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4,000원 중반대에서. 그런데 주가가 밀리니까 또 사셨을 거예요. 4,000원 이탈할 때. 그리고 또 사셨겠죠. 20%씩. 그래서 아마 3,500원, 3,450원 정도 평균 단가가 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라온다면 이 자리까지는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는 전량 익절하셔야만 합니다. 소액이라도 손실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할 자리를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전화 주시거나 노란톡방에서 문의를 주셔서 진짜로 이 자리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입을 하셔야 비중 40% 만에 이 종목 평균 단가 3,500원 아래로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락할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2,000원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되시겠죠?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500원까지 주가 올라가면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하셔야만 한다는 설명 다시 한번 재차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3,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추가 매수 자리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가격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이외에도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분이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중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설비 투자가 증가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토르 기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HPSP.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근데 그 중에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을 이용해서 시스템 반도체 및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고압 열처리 공정에 필요한 고압 중수소 수소 열처리 장비를 독점 제조하고 있는 공급사입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업황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온디바이스 AI용 고성능 제품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지켜보셔야만 하는 시장이라는 거. 하지만 왜 삼성전자는 못 갑니까? 삼성전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혼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뭐랑 같이 가야 됩니까? 지수랑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은 좋아졌으나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성능 제품의 수율 확보를 위한 장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HBM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HBM3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보면 태성, 가온칩스, QRT, 제조반도체, 어버브 반도체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은 가온칩스와 어버브 반도체가 첫 번째, 그리고 제주 반도체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 첫 번째, 가온칩스와 어버브 반도체는 뭐가 있었습니까? 매출이 증가되는 계약건이 있었죠.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찬가지긴 한데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가온칩스도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7만 원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온칩스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미 올라갈 자리는 모두 다 올라갔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고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지워놓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고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매수를 합니까? 일단은 이 자리 넘어가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이때 넘어갔죠. 넘어가서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 진입합니까? 이 자리를 돌파할 때가 진입 신호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왜?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도 내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 자체가 짧게 받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늘 전고점을 넘어갔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저는 여기를 1차 파동으로 보지 않아요. 1차, 2차, 3파, 4파, 5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부터 조정 횡보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시장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거래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와준 이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생기는지 보고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감행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태성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너무 잔잔하게 흘러갔다가 이슈가 있을 때만, 뉴스가 나올 때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눌렸다가 한 번 더 7파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 7파는 전고점을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을 낮추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온칩스. 그쵸? 가장 중요한 종목인데 제가 칩스앤미디어를 처음 설명드릴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지수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대로 올라갈 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때 칩스앤미디어가 대장이었고요. 부대장이 누구였냐? 텔레칩스였습니다. 텔레칩스였는데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느냐?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터스 반도체, 또 뭐가 있었나요? 심텍,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가온칩스. 그런데 심텍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텍은 온디바이스로 안 되니까 다른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저평가될 수 있는 건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인데 가온칩스와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칩스앤미디어는 무상증자로 인해서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주 960만 주가 시장의 주가가 올라갈 때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릴 수도 있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보여지지만 최근엔
텔레칩스와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더 이상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아직까지 보유자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가온칩스와 제주반도체의 상승분에 따라서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HPSP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너무 좋은 종목. 자, 토르 기법이 한 번, 두 번, 깡! 4번이나 붙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점점 고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주춤하다가 다시 나왔다는 건 이 자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포착된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처음 포착됐을 때의 가격보다 높아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떴을 때 단기간에 뜬다면 이 종목은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은 종목이었었는데 눌렀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착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포착 가격이 어떻습니까? 포착된 날에 종가가 점점 올라갔죠. 그 말은 HPSP는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종가 가격인 얼마를 51,000원을 내일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 왜? 내일 이탈하게 되면 그 자리가 전량 익절 자리입니다. 지금 종가 대비 수익률이 44%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기 보이시죠? 68거래일 동안 44%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HPSP도 여기에서 종가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것인데 그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우리가 이 하락 추세에 마이너스를 우리 수익금이 줄어드는 꼴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는 내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의 종가 가격인 5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량 익절. 하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가서 BCNC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데 합성 쿼츠 관련주입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공정 소모성 부품 중 합성 쿼츠와 천연 쿼츠 그리고 실리콘, 세라믹 등의 소재 기반 부품 제조 및 소재 개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천연 쿼츠 가격보다 합성 쿼츠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비쌀까요? 쌀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천연 쿼츠에 비해서 합성 쿼츠가 더 수율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계 최초 반도체 에칭 공정용 합성 쿼츠 소재인 QD9 플러스가 양산 공급에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과거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QD9까지만 들어갔었는데 2023년에 QD9 플러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해당 종목 꽤나 상승폭이 두드러졌었습니다. 기존 QD9 대비 QD9 플러스의 장점으로는 공정 시간이 감소됐고요. 가장 중요하겠죠. 원재료 단가가 감소됐다. 아실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증착 효율이 25%에서 57%까지 향상됐다라고 하는데 처음 QD9 플러스가 나왔을 때 57%가 아니었어요. 80% 이상인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 수요를 바라봤을 때 효율이 이 정도까지 증가됐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줄어들어야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공정 시간이 줄어들어야 그만큼 많은 양의 에칭 공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켜보셨을 때 BCNC의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된다? 20%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못 올라가겠습니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000원에 진입 못하신 거 괜찮습니다. 25,300원에 진입하시는 거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이라도 어디 파란색 저항선의 주가가 닿는다면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진입하고 기다려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 않은 반도체주들 중에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BCNC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DIT입니다. 반도체 장비, 레이저 어닐링 관련주죠. 그런데
비전 솔루션 기술을 통한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순간 뭐랑 엮어서 봐야 됩니까? LCD, LED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투명 TV 관련주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검사 장비 제조업체예요. 검사 장비. 그래서 언제든지 발을 담갔다가도 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 주요 제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전공정 기업이고요. 반도체 웨이퍼 기존 급속 어닐링의 뒤틀림, 단층 등의 불량률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공정 레이저 열처리 장비인데 관련주로는 이오테크니스, QRT, EST, 레이저셀, 워트까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오늘은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방송이 끝날 때 지켜보시면 늦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얼마큼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께 제가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기 전까지 이 종목 한 번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설명을 드려보는 것인데 모멘텀, 가장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반도체 주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DIT 안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고점 구간이면 우리는 부담이 되지만 고점이 아니라면 부담스럽지 않겠죠.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대당 50에서 60억 원 정도로 매우 고단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엔드급의 마진율도 50% 상당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수주량만 증가된다면 그만큼 매출의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고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3분기부터 SK 하이닉스의 장비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점점 증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 종목 보여드리기 이전에 관련주들 먼저 보시죠. 자, 이오테크니스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고점 놀이를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QRT는 HPSP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지만 똑같습니다. 파란색 저항선까지 아직 이격이 높을 뿐 충분히 이동평균선의 상승을 저항으로 받지 않는 이상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EST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EST는 고점까지 넘어가지도 못했는데 차트에 잘 보시면 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들을 보니까 뭐야 지지 저항이 잘 맞아 떨어지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 자리쯤이면 진입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 자리는 바로 17,300원. 그래서 EST 같은 경우에는 17,300원에서 진입해서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관련주 중에서 저점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DIT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도 야금야금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래 대금이 이미 터질 만큼 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이 된다? 토르 기법이 떴다면 이 자리에선 충분히 진입해도 된다.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차트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어제 종가인데 21,150원이에요. 하지만 눌릴 수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죠. 키다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DIT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주가가 더 내려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면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전적인 방법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28,850원이죠. 이 종목 내일 25,500원에 매수 걸어 놓으시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수를 했을 때 어디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가? 바로 전고점인 24,3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시겠습니까? 최소한 20%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앞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레이저 어닐링 관련주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 고민과 종가 베팅 방법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